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요것주의 나와야 되겠죠? 짜잔, 요거 나와야 되죠? 이 제목에 나와야 되죠? 합격으로 가는 길, 고대 통치 체제. 부제가 뭡니까? 요것주의입니다. 요것주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좀 골치를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밑에 몇 페이지입니까? 62쪽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사실 다 외워야 돼요. 뭐 외우는 거 제가 처음에 그 뭐 강좌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뭐 암기 no 예 예스 외우는 거 없다면서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근데 외우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외워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정말 암기하지 않게 하도록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 시간 동안에 고대의 통치체제 제가 비교를 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이 스텝을 맞춰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그 춤을 같이 추신다. 그럼 춤을 같이 이렇게 추는데 혼자만 스텝 밟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같이 한번 목소리도 한번 힘차게 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의 통치체제. 이 고대의 통치체제는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지만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앙집권 가는 데 있어서 중앙집권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왕권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체제 정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뭐가 중요합니까? 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뭐 저도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저와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봐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나눠보고 여기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어요. 비교해가면서 공부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중앙정치 보겠습니다. 중앙정치. 중앙에 있는 정치체제는 어떻게 구분했느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귀족회의. 귀족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하는 거. 귀족회의. 그 다음에 이제 관등이죠. 관등. 관리의 등급은 몇 개로 했느냐라는 거고요. 맨 밑에가 이제 행정입니다. 행정. 수도는 몇 개로 나누고 지방은 몇 개로 나누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고구려부터 보겠습니다. 중앙의 정치는 뭐 정치 기구를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은 고대에는 어떤 이렇다 할 정치 기구의 명칭은 없어요. 근데 중앙 정치에서 이제 그 큰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수상들을 공부하신다. 뭐 보시면 돼요. 수상. 재상이죠, 재상. 왕 아래에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재상들. 우리가 이 재상들을 고구려 때는 대대로라고 불렀어요. 대대로. 보통 대대로를 한번 하게 되면요, 그 집안이 대대로를 거의 물려줘요. 대를 이어서 대대로, 고구려, 대대로.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망리지가 오는데, 망리 중에서도 제일 큰 망리지, 대망리지죠. 대망리지. 이거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대망리지.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소리 질러. 누구? 그렇죠. 연개소문이었다. 그러면 고구려의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는 우리가 제가회의라고 불렀습니다. 제가회의의 의장이 누구예요? 대대로다라고 부릅니다. 대대로다. 얘도 귀족이 왕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제가 대대로입니다. 겸손한가 봐요. 제가 대대로입니다. 평시니까 겸손하게. 제가 대대로입니다. 전시가 되면은 이제 막 굴리죠. 그냥 얘는 연개소 무섭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귀족회의 기능이 강하면 왕권은 어떻게 될까요? 왕권은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해 볼 때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 고구려의 제가회의에서는 왕이 제대로 잘 못해. 왕이 잘 못하면 아유 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끌어내려요.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도 해요. 그럼 어떻게 본다면 왕과 이런 귀족회의와의 관계는 좋은 관계? 그닥 좋지 않은, 서로 얼굴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서로 껄끄러운 그런 관계. 그런 관계다라는 거 보실 수 되겠고요. 관등은 관리의 등급을 몇 등급으로 나누었느냐? 10등급으로 나뉘었습니다. 10등급. 고구려는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5로 갑니다. 5의 배수 10.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행주영국을 나눌 때도 이 5개로 나눕니다. 이 5가 뭐예요? 동서남북 중 이런 식으로, 뭐 오부족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를 굉장히 좋아해요. 10. 그 다음에 행정구역은 어떻게 했느냐? 행정구역은 고국천왕 때 이런 게 있었죠. 고국천왕 때 부자상속을 하면서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국가적인 행정구역으로 편제를 해버렸죠. 그래서 수도 5개, 지방도 5개 해요. 오부예요. 오부예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오부. 근데 이 지방에 뭐 여기 수도는 임금이 있는 곳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방에 그러면은 이제 뭘 봐? 지방관을 파견해야 되겠죠. 그 지방관을 뭐라고 부른다? 욕살이라고 부른다. 욕살. 욕을 많이 먹었나? 욕살이라고 불린다. 그 다음에 삼경제도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삼경제도. 이 경자 들어가는 거는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역의 중요한 곳을, 요점지를 우리가 경자 써가지고 많이 하죠. 경자. 자, 요 삼경제도를 본받은 것이 이제 발해의 뭐예요? 오경이에요. 오경. 우리가 발해할 때 공부를 했었고, 삼경제도를 두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가겠습니다. 백제. 고구려의 이제 후손들이 뒤를 이어서 백제는 중앙정치기구인, 중앙정치기구는 상좌평이에요. 최고 으뜸 수상은 상좌평이라고 불렀어요. 6개의 좌평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두머리 상좌평 이렇게 있었다. 상좌평 이렇게 있다. 그럼 6명의 좌평 가운데서 어떤 좌평? 조금 약간 심화로 들어간다면 이 상좌평은 내신좌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좌평직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상좌평직을 하더라. 그러면 역시 백제에도 귀족회의가 있겠죠. 귀족회의는 정사암회의예요. 자, 정사암회의라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실질적으로도 그런 곳에서 회의를 많이 했대요.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그러면 경치 좋은 데 있잖아요. 경치 좋은 데,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이 정치적인 일을 의논하는 거죠. 정치적인 일, 정사, 그러니까 뭐 바위, 아주 멋있는 그런 바위, 아주 좋은 곳에 정상회의, 거기 이제 평평한 데 앉아 있겠죠. 평평한 데 앉아 있습니다. 평평한 데 앉아 있는데 제일 높이 앉아 있어. 상좌평.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고리를 맺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라라는 얘기예요. 무대뼈로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관등은 좀 많아요. 16등급으로 나뉘었다. 16등급으로 나뉘었고, 행정은 고구려와 똑같습니다. 고구려 똑같아요. 서울 5개, 지방도 5개인데 지방은 방자를 불렀어요. 오부오방 이렇게 지었다. 이게 언제째였죠? 우리가 백제? 성왕 때였죠? 성왕 때. 자, 그 다음에 특수한 행정구역, 삼경하고 비슷한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22개의 담로가 있었다. 자, 이 담로하면 생각해야 되는 왕 누구? 무령왕이 있었다. 무령왕. 그렇죠? 누구라고요? 무령왕이 있었다. 담로 이렇게 있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 기억도 다 하실 거예요. 기억도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정치. 여기 신라는 좀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신라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신라의 중앙정치 기구를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부분? 여기 이제 한 번으로 끝났는데 여기 이제 2가지가 등장을 하죠. 맨 처음에 수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상대등입니다. 상대등이 어디의 의장이에요? 화백회의의 의장이에요. 만장일치 화백회의의 의장이죠. 그런데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쯤에 무열왕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뻐해줬어요? 시중을 이뻐해줬어요. 시중을 이뻐해줬어요. 시중은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거, 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시중의 권한은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시중의 권한. 즉 상대 등의 권한이 강하면 왕권은 어떻게 돼요? 왕권은 약해지더라라는 얘기죠. 시중의 권한이 강하면 왕권은 강해지더라라는 거죠. 이걸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시중은 어디 소속이에요, 여러분들? 시중은 바로 집사부 소속이다라는 거죠. 집사부 소속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등은 골품제 할 때 우리 공부했습니다. 몇 등급까지 있다고요? 17등급까지 있었다. 그래서 골품제를 두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행정은 서울은 6개, 6부. 그 다음에 지방은 5개, 6부 5주예요. 6부 5주. 근데 수도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작은 수도 이소경에 있습니다. 이소경. 그러다가 통일을 하니까 좀 넓어지죠. 넓어집니다. 그래서 주가 늘어나죠. 몇 개로? 4개가 더 늘어나죠. 9주. 소경도 늘어나죠. 3개가 더 늘어나죠. 5소경을 두었다. 5소경을 두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5소경을 두었다. 5소경.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해가 있습니다. 발해. 여기다가 딱 놓고 이제 발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봐야겠죠. 발해 봅시다. 발해는 정치기구가 딱 정해져 있죠.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삼성육부제도 두었다. 삼성육부에서 제일 높은 기구 기억해 두시라고요? 정당성이 있었다. 정당성. 그리고 점점이고요. 점점이고 행정제도에서 넓죠. 엄청나게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5경 15부 62주를 두었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때는 언제라고? 발해에 가장 잘 나갔던 임금인 선왕 때 두었다. 그래서 5경제도 얘기할 때, 이 5경제도 할 때 요거 어디를 본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구려의 3경제도를 본받은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통치체제 이렇게 비교를 딱 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 그냥 가게 되면 또 여러분들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교재에도 나와져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보겠습니다. 그 얘기죠. 고구려는 중앙정치에도 대망리지, 전시의 연개소문, 대대로, 제가 대대로입니다. 관동은 10개, 행정은 5부. 자, 기억해 두시고, 백제는 상좌평, 평평한 데 앉아 있어요. 어디에서? 정사안에서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높아. 그래서 얘가 수상이다 라는 거고, 관등은 16등급이다. 행정제도는 5부 5방. 이게 어느 왕 때? 성왕 때. 그 다음에 22개의 담로가 있었다. 이건 어느 왕 때? 문영왕 때에 있었다. 무령. 그냥 무 잡았으면 또 무왕으로 할라.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여러분들 상대등 뭐예요? 화백회의의 의장이죠. 이렇게 상대등. 중기 이후 중시, 시중 똑같아요.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켰어요. 무열왕 때부터. 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얘는 어디 소속이라고요? 집사부 소속이다. 그 다음에 관등은 17등급이 있었고, 자, 처음에는 6부 5주였죠. 그 다음에 통일 후에 9주 5소경. 소경은 몇 개였어요? 2개였어요. 원래는 2소경이었어요. 그래서 3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발해는 삼성육부 최고기구죠. 최고기구는 삼성 가운데 어디? 정당성.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정당성 아래에 뭐를 두었다? 육부를 관장했다. 육부. 어떻게 관장이 돼 있어?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딱 나누고 3개 부서씩. 충, 인, 의, 지, 예, 신 이렇게 나누어서 관장을 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는 5경 15부 62주를 두었다.
주를 여기 있는 주하고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낌을 딱 받아주셔야 돼요. 이게 어느 임금 때라고요? 선왕 때예요. 제가 왜 어느 임금 때냐고 매번 나올 때 얘기하냐면 그게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게 어느 임금 때구나 그냥 딱 듣고 계속 제 얘기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어느 임금 때 어느 나라구나. 그거 정도 아시면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 통치체제 제가 힘주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서로 비교하는 문제 이런 촌스러운 문제는 과거에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런 문제 많이 안 나오고 어떤 사료 하나 딱 주고 그 사료 안에 이러한 명칭들이 들어가 있어요. 또는 이러한 명칭과 관련된 인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고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여겨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 힘주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예제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여기 또 편집이 돼 있네요. 그렇죠? 원래 2단원의 문제가 아닌데 또 편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에 편집본 나올 때에 요 부분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를 받았다. 귀족. 맞는 얘기죠? 참 복습하는 의미로. 관직 진출이나 귀족 기회를 통해 정치에 참여했다. 그렇죠. 고리대를 이용하여 농민의 토지를 빼앗거나 농민을 노비로 만들었다. 그렇죠. 나쁜 놈들이죠. 독자적인 군대를 갖추고 있어 전쟁이 나면 군대만 파견하고 귀족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네, 틀렸죠. 틀렸습니다. 기와집, 창고, 마국과 노물 등을 갖추고 높은 담을 쌓은 집에 살면서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였다. 자, 요 얘기하고 이 보기 4번하고 5번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죠. 신라에는 신분에 따라 사회생활과 정치활동,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다. 최고 귀족인 진골은 높은 관직을 독점하는 반면에 육두품 세력은 중앙귀족이면서도 모해서 주로 학문과 종교 분야에 활동하였다. 주로 학문과 모였기 때문에 사회 진출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두품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만 6등급 아참까지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참 아시겠죠? 아참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기에서 정답은 1번인데 보기에서 4번하고 5번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골품제에서는 이 신분에 따라서 집의 크기, 그 다음에 심지어 마차, 노비의 개수, 노비의 수, 그 다음에 말의 개수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의 통치체제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고대의 학문, 불교 이제 조금 지끈지끈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천천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대의 학문, 도교, 불교에 대해서 특히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